될 장대 양봉을 위한 강심장 프로젝트. 네, 안녕하세요. 붉은 기둥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4월 10일 금요일 증시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가 참 많았던 주간이기도 했는데요. 간밤에 뉴욕장 유례 없는 돈폭탄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고 우리 증시도 그 훈풍을 이어받았습니다. 다만 이 유가 감산 관련해서 시끄러운 뉴스도 있었고요. 중국의 경기 지표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도 큰 하루였는데요.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셨나요? 파란불이 들어왔다면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1899-0294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신드롬을 일으켰던 3년 만에 컴백한 이분과 함께 할 텐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리더스탁 전예준 전문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려 3년 만에 돌아온 오라클 리더스탁 정예준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일단 좀 오래간만에 찾아뵙게 돼서 인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잘 계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좀 어찌 보면 좀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라클 기법에 대한 부분을 좀 오랫동안 또 이제 감추고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좀 꺼내게 되었습니다. 요새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니까 사고 싶은 생각은 또 간절한데 또 막상 사려고 보니까는 지금 사는 게 맞는 건가?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이 급등을 하기 전에 나오는 그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잘 감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캐치해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오라클 기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꺼내 왔는데요. 많은 분들 기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하니까 무슨 말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좀 떨리시나 봐요. 네, 긴장 편안하게 푸시고 네네.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네네. 오라클이 근데 뭔가요? 오라클은 혹시 그 영화 매트릭스 혹시 보셨나요? 봤죠. 명장면 있잖아요. 그쵸? 네.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오라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원자라고 나온 구원자. 그 네오가 진짜 구원자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좀 예언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항상 불확실한 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미래를 좀 예언해 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라클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해결됐습니다. 고민 해결됐습니다. 네. 그러면 좀 강의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어떤 내용 좀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강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러면 리더스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급등하기 전에 종목을 좀 포착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고요. 어떻게 바로 강의로 가나요? 아니면 바로 가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게 뭐냐면요.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매매를 하는지, 트레이딩을 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화면을 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1번 화면은 관심 종목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와져 있는 겁니다. 종목을 일단 찾아야겠죠. 종목을 고르는 과정을 먼저 여기서 하는 거고, 그리고 2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차트입니다. 차트 화면.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지 이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실행을 옮겨야죠. 매매를 하는 창입니다. 호가창을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1번, 2번, 3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종목 선정과 매수 타이밍 그리고 실제 매매 이 과정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1번, 2번, 3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제가 단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저의 이제 예언의 포착 종목은 오라클 포트라는 이름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급등 예언전 시그널은 앞으로 오라클
차트라고 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요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이름이죠. 예, 붉은 기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매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쭉 따라오시면서 함께 해 주시면은 주식 초보에서 중수, 중수에서 고수 레벨까지 쫙쫙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꼭 보시고요. 앞으로 진행될 목요일과 금요일 방송도 반드시 본방사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강의 내용부터 가도록 할 텐데 굉장히 좀 쉬운 거지만 굉장히 좀 원색적인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붉은 기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붉은 기둥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붉은 기둥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거 앵커님한테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붉은 기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기둥이요? 네. 저기 앞에도 써 있지만 시가로 시작해서 네. 장중에 크게 올랐다 하면은 윗꼬리가 달리는 고가, 그다음에 가장 낮게 떨어지는 저가도 있고 마지막 끝났을 때는 저렇게 위에 종가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네.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맞는지는 확실하게는 좀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이거 굉장히 좀 쉬운 거라고 해가지고 네, 되게 네. 심플하게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고 장중에 좀 더 올라간 부분이 있으면 윗꼬리가 생기는 거고요. 장중에 조금 내려간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 장대 양봉, 이 붉은 기둥이 생기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나 더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여기 화살표를 표시를 해놨어요. 종목을 어디서 사야 될 건가? 이 아주 원색적인 질문입니다. 예, 이것도. 근데 너무 쉬운 질문 아닐까요? 예, 근데 이거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사야 될까요? 저가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긴가요? 네. 확실한가요? 네. 여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저가죠. 여긴가요?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거지만 생각보다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매매를 하실 때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여기가 매수이고요. 여기가 매도입니다. 다시 여기가 매수이고요. 여기가 매도예요. 그럼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연 이대로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일단 주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이클 이해서부터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주가 이제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까지 짝짝짝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5만 원이 이렇게 되니까 야, 이 종목이 좋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과연 5만 원 이상까지는 가긴 좀 힘들지 않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은 이제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이 종목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매도가 우위가 되게 되면서 이 주가를 누르는 힘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5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 10,000원까지 내려오게 되게 되면은 야, 이 종목이 아무리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0,000원 이하까지 떨어질 만한 종목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00원은 저평가다. 즉 너무 싸. 네, 너무 싸 이러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겠죠. 저희 지인들이 그 삼성전자 지금 사면 되냐고 막 물어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너무 싸다.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매수세가 우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려는 힘이 작동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여기가 매수인가요? 아니면은 여기가 매수인가요? 파란색 동그라미 아니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우리 앵커님. 매수요. 어떤 색? 매수가 어떤 색이죠? 매수는 빨간색이요. 그렇죠. 빨간색이죠. 여기서 사야 되죠. 여기서 사야 됩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에서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봤었을 때도 여기서 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주 기초적이지만 잘 보세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거를 근데
이렇게 네. 듣고 있는데 네네. 너무 이제 쉽게 너무 네. 쉬운 거 설명해 주신 거 아닌가요? 3년 만에 네. 돌아오셨는데 너무 기초적인 거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걸 알려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쉽다고 하셨죠, 지금? 너무 기초적이라고 하셨죠? 근데 과연 이게 실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이클인데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으면은 여기가 너무 높고 이게 떨어지겠구나. 그럼 여기서 팝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이고 이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차트는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이니까 더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까지만 보이니까 올라갈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원리를 지금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여기서 스탑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미래가 안 보이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종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주식을 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대한 매수 관심을 일단 갖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왜 올라가는 거지? 관심을 갖지.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질 않아요. 그래서 매수를 여기서 하지를 않게 되고 그냥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서 현재까지만 보여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 왜 올라가는 거지? 요새 신풍제약 코로나 치료제로 막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까지 갈라나 하면서 매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포인트가 어디다? 바로 여기서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는 이제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종목이 올라가는 걸 보고 계속 올라가는구나. 또 올라가겠지 하시면서 보통 매수를 여기서 고점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쭉쭉쭉쭉쭉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이거 손절해야겠다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될 때 손절을 하고 종목을 제끼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식을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포인트를 바꾸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파란색 불이 들어와져 있는 자리를 매수 포인트로 봐야 되고 이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자리를 파란색 매도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은 바로 여기 관심이 없는 지역 있죠? 이 관심이 없는 지역에서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구간대에서 종목을 사는 그런 어떤 눈이랄까? 그리고 종목이 올라가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면서 떨어진 다음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 초입에 있는 종목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사례 종목과 그리고 다양한 사례 제시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또 추가적인 이야기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자세한 내용들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주시면 되는데요. 1899-02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궁금한 부분 자세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 전에요. 실전 사례 좀 먼저 듣고 가고 싶어요.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종목 상담 지금 열려 있으니까 종목 상담 계속 보내주시면은 제가 받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사례 종목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대표적인 종목부터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상장 시총 1등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월봉상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월봉상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파란색 파란색은 뭐예요, 전문가님? 이 파란색 선이요? 네. 원래 이렇게 훅 들어오나요?
네, 제가 좀 질문이 많아서 그렇군요.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당황하지 않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황했네요, 근데. 일단은 이 파란색 선이 제가 월봉에서 그 월봉상 차트는 이 캔들 하나가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입니다. 그래서 월봉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장기적인 추이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보게 되면은 많이 좀 혼란스러우니까 복잡하니까 저는 좀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딱 기준이 될 만한 선을 하나 딱 그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뭔가 기준점 같은 게 딱 보이죠. 종목이 이 파란색 선을 돌파를 하면서부터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지지가 되는 구간에서부터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크게 급락이 나왔을 때 3월달 급락장에서도 3월달 월봉 캔들 종가가 정확히 파란색 선 있는 자리에서 스탑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번 4월달에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돼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유의성을 많이 보여주는 포인트가 됩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유사한 종목이긴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똑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월봉상 차트 추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지지가 되는 부분부터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선 아래에 있었던 캔들이 파란색 선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장기적인 상승 추이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떨어져요. 고점이 있으면 떨어집니다. 아까 전에 배우셨던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지가 나오는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이 파란색 선이 닿는 부분 때마다 상승이 나오는 게 확인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4월 달에 SK하이닉스 주가가 빠졌을 때 여기 파란색 선까지 딱 터치를 하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월봉상 추이가 나오가 되겠고요.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요 화살표가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에서의 좀 이제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할 때 시세 관점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이 거래량과의 이제 믹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뭐 기본적인 어떤 주식 서적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뭐 거래량에 뭐가 있다. 거래량에 뭔가 비밀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체 거래량에 무슨 비밀이 있지? 해서 살펴보니까 비밀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화살표로 만들어 드린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사례 종목들 여러 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렇게 자세하게 차트를 또 봐주신다고 합니다. 현재 문자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라클 라인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문자 상담 받으시면서 현재 고점인지 또 저점인지 다시금 또 체크를 해보시죠. 그러면요, 처음 주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8738님 걸 보겠습니다. 오상자 EL인데요. 15,150원이고요. 비중 25%라고 합니다. 오른다,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좀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라클 라인으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현재 고점인지 저점인지 또 이런 것도 확인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내용 통해 가지고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상자이엘의 또 월봉상 차트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 보시지 마시고 이거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도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들어왔었던 공간 확인이 되실 겁니다. 파란색 선에서 캔들이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형태가 확인이 돼요. 요 포인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화살표가 떴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대파동을 보이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이 스타트를 했었던 가격대를 보게 되면 4,500원 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4,650원까지 큰 사이클을 대세적인 파동을 쫙 보이게 되죠. 이렇게 큰 대파동을 보이는 포인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는 좀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이 딱 경신이 된 다음에 내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장기간 하락을 보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종목은 여기서부터 라인을 깨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랬다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난 월봉상 캔들에서 이 파란색 라인을 종가상 굉장히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거래량과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아, 매수가요? 잠시만요. 매수 가격이 아까 제가 듣기로는 15,000원대. 네, 15,150원. 그렇죠. 15,000원대라고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좋았던 매수 포인트는 한 여기 파란색 선을 돌파하면서부터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볼 수 있겠고 현재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중간에 떠 있는 상태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월봉상 관점에서는 일단은 저점에서는 탈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좀 뽑아서 보려고 하게 되면은 일봉상 관점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시는데 일단 추세가 지금 최근 장이 올라가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오늘 장 빠지면서 내려온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선을 한번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주가가 한번 흔들렸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한번 좀 빠질 위기가 있었었는데 그 힘을 대체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던 만큼 이 자리는 다시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가격대가 14,000원이고요. 14,000원을 이탈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다시 아까 월봉상 보였던 차트 추이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했었던 최고가 22,200원짜리 돌파 시에 이 위에서 목표가, 매도가를 좀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4,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하시면서 가는 게 좋겠고요. 2만 원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 거기서 목표가를 산정하시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한 22,000원 선까지는 올려다 보시면서 목표가 잡아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22,000원 선까지 목표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낙폭과 대주인 철광주 좋았는데요. 0976번님이 신청해주신 포스코 살펴보겠습니다. 15만 2,000원이고요. 20% 가지고 계신데요.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매도 타이밍 언제가 좋을지 전문가님 문의 나왔는데요. 네. 언제 좀 잡아볼까요? 자, 포스코도 일단 월봉상 차트 관점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좀 보여드리러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파란색 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파란색 선에서 계속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던 모양이었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파란색 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부터 주가가 추세가 진행이 한 차례 쫙 갔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대략 한 25만 원에서부터 40만 원까지 좀 추이를 길게 좀 뽑아준 형태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추세가 다시 무너지게 되면서 이 아래에 와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선, 오라클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별로 권장할 만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갔다가 힘이 빠져서 제자리로 내려온 만큼 지금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에너지 자체가 많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좀 괜찮은 부분은 이전에 기록했었던 전저점 라인. 여기 화살표 떠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등장했었던 상승 초입에서 나왔던 시그널에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때 그 자리에 다시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는 20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것 정도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현재 가격 17만 8천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올려다 보시면서 20만 원 이상의 가격 기록되었을 때 그때 매도가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만 원 이상일 때는 매도가를 봐라라고 또 조언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요. 인맥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7899번님의 남선 알미늄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6,820원이고요. 비중은 29% 가지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현재 이게 또 고점인지 또 저점인지 이런 것도 또 확인도 해주시고 자세하게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월봉 차트 딱 보는 순간 느낌이 바로 드실 겁니다. 화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여기 보이시죠?
파란색 선에서 지금 현재 캔들이 쭉 횡보를 하게 되다가 파란색 선을 돌파를 하면서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018년도 이 1월, 12월, 11월, 10월 달이네요. 10월 달에 파란색 선을 넘어가면서부터 시세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횡보 과정을 거치고 여기를 포인트로 해서부터 쫙 올라간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남선하밀 파란색 선 위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여기 기준선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어요. 2,000원 가격 대비해서 지금 현재 5,270원까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가져 있는 형태 상당히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그럼 게 전문가님 좋겠다. 지금 주가 차트 보면 윗꼬리가 많아 보이는데 이런 네.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윗꼬리가 길다란 뜻은 아까 매도 우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월봉상이 굉장히 크게 나온 만큼 상당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 약간의 반등을 이용해서 좀 나오고 싶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짧은 손절가 5,270원이니까 5,000원까지만 손절 라인 잡고 한 5,500원 정도 선까지만 잠깐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그 관점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다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5,000원 손절 라인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283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이데일리만 보는 애청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줌 인터넷이고요. 4,305원, 비중은 50%입니다. 매수하자마자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이럴 땐 진짜 마음 아프죠. 전문가님, 매수하자마자 떨어졌다고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상 추이로 보게 되면은 결코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차트 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자, 월봉상 차트 추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봤었던 유형하고 굉장히 닮아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종목이 굉장히 장기간 횡보를 하게 되다가 시세를 터트리는 모습이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2019년도 대략 한 3, 4, 5, 6, 7월 달. 7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쭉 진행을 해줬다가 고점에서부터 내려와졌죠. 자, 근데 여기는 파란 선이 없네요. 파란색 선이요? 네. 여기 붙어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만 생기는 거예요? 요거를 알려드리면은 이 선에 대한 비밀이 약간 밝혀지는- 노출이 되는데. 아, 그런가요? 네. 어떻게 뭐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까요? 네. 아, 이거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얼굴이 좀 빨개지신 건가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가 안 된 건데 이거 뭐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중에 한 종류인데요. 저는 이제 그 3년 하고도 4개월, 이제 40개월이죠. 40개월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내려오는 데 걸리는 대사이클의 기간이 대략 한 3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추이의 평균값이라 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을 지정해가지고 보게 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 월봉상 40개월 선, 40개월 선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캔들이 월봉 캔들이니까 40개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전 부분에는 이게 없는 거고요. 캔들이 다 형성이 된 다음서부터는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뭐 비밀이 해소가 되었나요? 네. 네, 시작하겠어요. 이동 평균선의 이동평균선의 40선. 비밀. 40선. 40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줌 인터넷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위치되어 있는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줌 인터넷이 지금 월봉상 추이로 보게 되면 그렇게 높은 자리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보통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바로 V자형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를 가지질 않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사이클을 한번 크게 그리게 되면은 종목이 내려온 이후에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하려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최고점이 대략 한 4,800원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 돌파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4,800원까지 목표를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800원까지 보시고 또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1777번님이 신청해 주신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48,936원이고요. 50%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대장주로 가야 할 것 같아 샀습니다. 근데 높게 잡은 것 같긴 합니다만 장투를 좀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고점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라클 라인으로 좀 확인해 주시죠, 전문가님. 네, 역시 마찬가지로 월봉상 추이를 한번 좀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의 월봉상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파란색 선을 굉장히 좀 잘 지키면서 움직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보시게 되면 특히나 2015년도 당시 여기 보이시죠? 파란색 선까지 주가가 내려온 이후에 눌림목 형성해주고 파동을 굉장히 강하게 터뜨려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이 이 파란색 선을 중심선으로 삼아서 왔다 갔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이 한번 크게 사이클을 한번 쳐줬어요. 이걸 이평선으로 선으로 그어드리면은 파란색 선 아래에 있다가 한번 크게 파동이 나오고 눌렸다가 여기서 파란색 선 지지받고 여기서 또 한 번 상승 사이클 이뤄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냐면은 18,000원에서부터 대략 한 58,000원 선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올라간 거죠. 2배 이상. 그러니까 수익률로 치게 되면 한 150%가량의 상승 랠리가 쫙 진행이 된 겁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크게 사이클이 한번 가게 되면은 그 이후서부터는 힘이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좀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추이를 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큰 파동을 내지 못하고 좀 답답하게 있는 형태예요. 자, 근데 제가 보았을 때 지금 현재 2017, 2018, 2019 대략 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모아낸 것으로 보아,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이 오라클 차트에서 시그널도 지금 등장하기 시작한 걸로 보아 이제 상승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53,00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시세를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53,000원 이상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거 고점이 58,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 사이 53,000원에서 58,000원 박스 사이에서 매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리려면은 이전에 고점을 썼었던 47,000원, 47,000원까지만 손절 라인 보고 55,000원대를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3,000원 돌파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피드백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종목 상담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받고 있고요. 1899-0294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네, 바로 또 실시간 문자 참여 받아봐야죠. 오늘 또 파란색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와 주세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스탁 정리해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데요. 신드롬을 일으킨 만큼 정말 자세히 디테일하게 또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G3BNT 보겠습니다. 5981번님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26,7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하십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매도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또 추가적으로도 질문해 주셨어요. 네네. 전문가님 그러면 그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G3BNT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 추이를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G3BNT 월봉상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큰 파동이 나오기 전에 종목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G3BNT도 있었느냐 체크를 해보면은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대략 한 3년 동안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2015년도 대략 한 2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화살표 딱 터지는 거와 맞춰서 파란색 선 돌파가 되는 거와 딱 맞춰서 큰 파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퍼센트가 올라갔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세요. 3,650원에서부터 5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10배 그 이상이죠. 그래서 큰 파동을 여기서 굉장히 크게 일으켰어요. 1000% 이상의 상승 파동을 쫙 일으킨 상태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써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시 내려와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G3BNT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힘을 좀 모아놓는 게 좀 금방 이제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좀 올라가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봉이 당분간은 근데 파란색을 돌파하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그렇죠. 아래에 있다가 파란색 선이 아래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 돌파하면?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큰 추세가 바뀌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파란색 선이 뭐라고 그랬죠? 40에서. 그렇죠. 40이라는 숫자가 3년하고도 4개월입니다. 3년 4개월 동안 만들어놨었던 그 평균 값을 돌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센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근데 앞에 있겠습니다. 차트를 네. 보면은 네네네. 중간중간 저 살짝 돌파를 한 부분도 보이는데 네. 그럼 이게 다른 건가요? 지금 이 차트랑? 요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크게 한번 갔어요. 크게 한번 대파동 일으키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내려오게 되게 되면은 그 이후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바로 V자로 갔으면 좋겠죠. 오늘 그 V자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대세적인 파동을 내려면은 또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대파동의 시세가 있었었는지 없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G3BNT는 그 과정이 과거에 한번 크게 있었었고 지금은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아직 제가 보았을 때는 충분히 좀 진행됐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만 원? 3만 원 선에서는 한 번 또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목표 가격 자체를 일단 한 3만 원 선까지만 지금은 짧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종목의 손절 라인선은 지금 과거의 저점선이 한 23,500원 정도에서 형성됐으니까 23,500원 손절 라인 보시는 게 좋겠고 목표 가격은 3만 원 선까지만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들으셨죠? 목표 가격 3만 원 선으로 짧게 잡고 가자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또 보겠습니다. 3485번 볼게요. 오늘 종가에 접근했습니다. KMW 월요일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나름 전기차보다 5G가 선두주자가 되고 싶어서 선택을 했다라고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전문가님 이 전기차보다 5G가 선두주자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KMW 그럼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 확인 좀 네. 해주시죠. KMW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5G 관련된 종목이 좋긴 좋지만 이 종목도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되잖아요. 언제 그러면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였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선 기준으로 보았을 때 파란색 선 아래에 있다가 파란색 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2017년도 연초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아래에 있다가 위로 돌파하는 모습. 강하게 치고 올라오게 되니까 그 이후서부터 시세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종목을 좀 저가다, 좀 싼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이미 과거에 충분히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이 만 원대 형성이 되었을 때 이미 그런 과정들이 좀 장기적으로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굉장히 큰 파동을 일으키면서 올라가게 되죠. 만 원짜리 종목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물론 5G 산업, 미래 산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KMW가 그에 맞는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지만 과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현 시점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은 관점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파란색 선 위에 있잖아요, 전문가님. 파란색 선에 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었던 싸게 사서
비싸게 저가에 팔아야 사서 된다. 고가에 팔아라. 그렇죠. 예, 그래서 저가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는 10,000원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6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6배 정도가 상승이 되어져 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좀 지나갔다. 그래서 목표 가격 자체도 보수적으로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다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요. 한 6만 5천 원, 지금 전고점에 걸려 있어요. 여기를 돌파 못하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6만 5천 원 근처까지만 짧게 목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가격에서 한 5% 이상 밀린다 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고 가는 관점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보수적인 의견 좀 주셨는데요. 시청자분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386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한국전력 살펴보겠습니다. 19,100원에 매수했는데요. 언제쯤 얼마 정도에 매도하면 좋을까요? 30%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언제쯤 그리고 얼마 정도에 매도하면 좋을지 이 매도 타이밍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포스코가 질문 있었잖아요. 네. 포스코란 종목과 한국전력의 차트는 굉장히 좀 닮아 있습니다. 어떤 면이 좀 닮아 있나요?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은 아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참 잘 가다가 파란색 선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추세가 밑으로 쫙 내려가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선 아래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도 지금은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기엔 좀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좀 괜찮은 부분은 아까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기록했었던 저점, 전저점 라인까지 내려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기보다는 반등을 하기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목표 가격은 지금 당장은 좀 높게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4,000원, 24,000원 선 정도까지만 목표를 보시는 게 좋겠고, 전저점 선은 지금 대략 한 18,500원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시고 목표 가격은 24,000원 선까지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24,000원 선까지만 봐라라고 또 피드백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00번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텔콘 RF 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20원, 보유 비중 25%입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라클 라인으로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좀 고점인지 저점인지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고점은 아닙니다. 종목이 저점선에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추세를 좀 더 기다려야 될 만한 그런 구간에 있다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도 큰 파동이 있었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 연초까지 일단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원래 이게 사명이 텔콘이었었는데 이게 제약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원래 동전주 1,000원 이하의 가격이 있었던 종목이 19,450원까지 굉장히 큰 파동 한번 세게 연출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추세가 깨진 다음에 지금 여기 파란색 선 아래에서 아직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죠. 이런 종목은 바로 올라가길 기대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랠리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상단선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밑으로 손절 가격은 대략 한 4,750원, 4,750원 선에서 손절 라인, 그리고 한 7,000원 선 정도까지만 목표점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이번 피드백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141번님이 신청해 주신 GS건설 살펴보겠습니다. 59,500원이고요. 보유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요. 도와주세요, 대표님.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네. 대표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보시면은 월봉상 차트가 또 한국전력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추이가 지금 대다수 유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파란색 선에서 종목이 응축하고 있다가 여기 화살표 떠지는 시점에서부터 시세를
강하게 한번 일으켜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파란색 선 아래로 좀 힘없게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종목이 다시 큰 사이클을 그리면서 올라가려면은 좀 횡보의 추이를 겪은 이후에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짧게 한 2만 5천 원 선 정도까지만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가격선 같은 경우에도 좀 짧게 2만 1,000원, 2만 1,000원을 손절가, 목표는 한 2만 5천 원 선까지만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5,000원 선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9시 30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그 사례 종목을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으로 받아봤는데,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 관점에서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보다 저는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좀 찾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 이 월봉상 이 오라클 라인에 대한 부분, 이 오라클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또 궁금점이 좀 남아 계실 텐데, 못다한 부분들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과 그리고 오라클 매매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정법도 알려주시나요? 이 파란색 선 설정하는 방법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오셔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설정법뿐만 아니라 또 묵직한 종목이 상승하는 시기도 알려주시고요. 다양한 종목들도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밤 9시 30분 대시세 임박 차세대 대장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라클 특강뿐만 아니라 또 포착주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붉은 기둥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 30분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이 두 가지 변수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펙 국가의 감산 합의 결과 그리고 코로나19 추이에 대한 통계까지도 확인하셔서 다음 장의 시장도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붉은 기둥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